안녕하세요. 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발목의 내외측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죠. 거골과 종골의 족근골 골융합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족근골 골융합, 말이 어려운데요. 먼저 이게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발은 20개가 넘는 뼈들이 서로 관절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뼈들 중에서 이 모형에서 보시면 발등에서부터 발 뒤꿈치에 위치하는 뼈들을 저희가 족근골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족근골이 이루는 관절이 연골 외에 다른 물질로 채워주고 거기에 더해서 관절 주변에 뼈가 더 자라 있는 상태 또는 이러한 병을 족근골 융합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더 명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거골과 종골은 주변에 더 자라 있는 뼈가 없고 관절면이 매끈합니다. 그렇지만 족근골 융합이 있는 환자를 살펴보면 뭔가 관절이 이렇게 매끈하지 못하고 간격이 좁아져 있고 우둘두둘하죠. 연골 외에 다른 물질이 차 있는 거고 없어야 될 뼈가 더 자라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입방골과 주상골 사이를 봐도 관절면이 매끈한데 병이 있는 환자, 족근골 융합이 있는 환자는 이렇게 우둘두둘하고요. 없어야 될 뼈가 아래쪽에 자라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듯이 족근골 융합은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연골이 연골 외에 다른 물질로 대체가 되어 있고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게 주변의 뼈가 더 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유발이 되는데요. 특히 족근골 융합이 있으면 걷거나 운동하고 난 뒤에 발과 발목의 통증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발은 20개가 넘는 뼈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족근골이 굉장히 여러 개인데 오늘의 환자가 족근골의 융합이 발생한 부위는 거골과 종골 사이에 있는 관절의 족근골 융합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위는 가장 족근골 융합이 호발하는 부위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안쪽 복숭아뼈고요. 그 아래쪽에 거골이 있고 그 아래쪽에 종골이 있습니다. 거골과 종골 사이에 있는 이 관절에 족근골 융합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오늘의 환자가 발생한 부위입니다. 이렇게 거골과 종골 사이에 있는 관절에 족근골 융합이 발생이 되면 발목의 내외측에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견을 보면 내측 복숭아뼈 아래쪽에 뼈가 튀어나와 있어서 마치 복숭아뼈 하나가 더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환자도 노란색의 내측 복숭아뼈 아래쪽에 뼈가 하나가 더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고요. 발목의 내외측에 통증이 유발이 됐고 그래서 방사선 검사를 했더니 거골과 종골의 족근골 융합이 확인이 되어서 족근골 융합 부위 제거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거하고 제거한 뼈를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거고요. 환자는 이렇게 수술 후 3개월째에 일상생활에 복귀를 했고 수술 전에 있었던 발목 내외측에 있는 통증은 없어졌고 이 영상에서 보이듯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걷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양말을 안 신은 이쪽 발이 수술을 한 발입니다. 그래서 거골의 족근골 융합 치료를 잘 받으면 건강한 발걸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환자는 20대 남성 환자였고요. 어릴 때부터 오래 걷거나 그리고 운동한 후에 발목의 내외측에 통증이 있어 왔다고 해주셨어요. 발목의 외견을 봤을 때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내측 복숭아뼈 아래에 튀어나온 뼈가 확인이 됐고요. 발목의 내측과 외측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견을 봐도 그렇고 내외측에 통증이 있는 걸로 봐도 그렇고 족근골 융합이 의심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방사선 검사를 시행을 했더니 전체적인 거골과 종골 사이에 있는 관절이 요만큼이라면 거기에 한 30%에 해당되는 부위가 족근골 융합 부위가 확인이 되었고 심지어 이 환자는 이렇게 뼈 조각도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거골과 종골 사이에 있는 관절은 요게 거골이고 요게 종골인데요. 요 아래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의 내측과 외측에 걸쳐서 다 존재해요. 이 관절이 연골의 물질로 차 있고 뼈가 더 자라 있기 때문에 이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관절 전체가 다 아픈 겁니다. 그럼 관절이 있는 부위는 다 아플 수 있죠. 그러니까 발목의 내외측 통증이 이 거골과 종골의 족근골 융합으로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통증의 원인은 거골과 종골의 족근골 융합이고 이거를 치료를 해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다른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과연 환자의 통증이 온전하게 족근골 융합만의 문제냐? 대부분 동반되어 있는 다른 문제는 아킬레스건의 단축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아킬레스건의 단축을 같이 확인을 해보니 무릎을 굽혔을 때는 아킬레스건이 단축되어 있지 않아서 발목이 잘 올라가는데 무릎만 펴면 발목이 잘 안 올라갑니다. 이러한 경우는 아킬레스건을 구성하는 근육 중에서 비복근만 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아킬레스건이 다 짧아져 있는 게 아니고 비복근만 단축이 돼 있어도 치료를 해야 되냐?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는 무릎을 편 상태에서 발목이 부드럽게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무릎을 편 상태에서 발목이 안 올라가면 결국에는 발목에 부하가 많이 가야 돼서 비복근만 단축이 돼도 발목에 잘 올라가지 않는 효과가 결국엔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니까 통증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복근만 단축이 있어도 아킬레스건의 단축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니까 걸을 때 발목이 잘 안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같이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거골과 종골의 족근골 융합도 있고 아킬레스건의 단축도 있는데 수술적 치료 어떻게 하냐? 먼저 족근골 융합부터 잘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족근골 융합의 수술의 원칙은 아래와 같아요. 그래서 융합 부위가 전체 관절의 50% 이상이면 관절을 고정합니다. 왜냐하면 융합 부위를 결국에는 떼어내야 관절이 잘 움직여서 통증이 없어지는데 떼어내고 봤더니 관절이 50% 미만으로 남아있어. 그럼 관절이 어차피 제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관절을 고정하는 게 낫다 이거죠. 그렇지만 50% 미만이면은 융합 부위를 제거하는 게 관절을 살릴 수 있으니까 더 좋은데요. 이 환자는 앞서 본 방사선 검사를 보시면 관절의 30%만 융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제거하는 수술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제거하는 부위에 대부분 발바닥에 있는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신경을 다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서 수술을 해야 되고, 그래서 먼저 수술하기 전에 이 신경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을 찾아서 보호를 한 상태에서 융합 부위를 노출시키고 융합 부위를 또 충분히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융합 부위가 남아있으면 그게 또 통증을 유발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융합 부위를 충분히 절제를 해야 되는데 충분히 절제한 지는 어떻게 하냐? 정상관절이 보일 때까지 파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파고 다 제거해서 정상관절이 보이는 것이 확인되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아킬레스건의 단축, 이 환자는 비복근만 단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비복근만 단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복근의 근막을 찾아서 절제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종아리의 내측에 절개선을 넣고 비복근의 근막을 찾아서 절개해 주면 되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아킬레스건 중에서 비복근의 근막이 차지하는 것은 굉장히 소량이에요. 전체 양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비복근의 근막을 절제해 준다고 하더라도 아킬레스건이 늘어나는 양은 굉장히 소량이고 근력의 손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서 환자가 그렇게 큰 불편을 느끼는 수술은 아닙니다. 수술 및 재활의 과정은 아래와 같아요. 이 환자가 지방사라 가지고 전날에 입원해서 다음날 수술하는 방향으로 했지만 사실은 아침에 입원해서 오후에 수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 환자는 전날에 입원해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수술하고 이틀간 통증을 조절하는 바람에 3박 4일 입원을 했고요. 마취는 발과 발목만 마취하고 수술하는 시간 동안에는 재워드렸어요. 수술은 대부분 1시간 정도 걸리고요. 수술 후 첫 4주간은 통기부스나 아니면 방기부스를 하고 그 다음 4주는 보조기를 하면서 재활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융합 부위가 이렇게 있었는데 수술 후에 융합 부위가 잘 제거된 게 보이고 정상관절만 남아있죠. 그리고 수술 후 3개월 차에 흉터를 보시면 상처가 잘 나았고 발목이 잘 부어있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는 수술 후 3개월 차에 검사상의 족근골 융합 부위가 잘 제거되어 있고 걷는 것도 잘 걷고 까치발도 잘 됐고 그 다음에 이 발이 부어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수술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그래서 수술 후에 걷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양말 안 신은 발이 수술한 발인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걷죠. 차고 나가는 것도 좋고 보폭도 좋고 요 걷는 속도도 좋습니다. 그리고 환자한테 까치발을 시켜봤는데요. 양쪽 발로 까치발도 잘 되고 이제 좀 보시면 한 발로 서서 까치발 하는 것도 굉장히 잘 합니다. 잘 들어 올리죠. 그래서 이렇게 까치발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관절이 균형도 잡을 수 있고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도 잘 견딜 수 있고 관절이 안정적이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자는 결정적으로 환자가 주관적으로 내가 수술하기 전에 걷거나 운동했을 때 느꼈던 발목의 내외측 통증이 없어졌다고 했으니 성공적으로 치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오래 걷거나 발목에 운동하거나 이럴 때만 발목에 내외측 통증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걸 꼭 치료해야 되냐? 근데 환자는 젊은 남자 환자거든요. 젊은 남자 환자가 오래 걷거나 운동할 때 내가 발목에 내외측 통증이 있어서 불편감을 겪으면 왕성하게 활동해야 될 나이에 제약이 생기는 거니까 이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도 이 생각에는 동의를 했고 다행히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골과 종골의 족근골 융합은 내측 복숭아뼈 아래에 튀어나온 뼈가 하나가 더 있는 외관이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발목의 내외측의 통증이 유발이 됩니다. 족근골 융합의 수술은 융합 부위가 50% 미만이면 제거하고 50% 이상이면 관절을 고정하는 수술을 하고요. 아킬레스건의 단축을 확인 후에 아킬레스건의 단축이 있으면 필요시 적절하게 같이 수술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족근골 융합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환자는 3박 4일 입원했고 발과 발목을 마취했고요. 4주 기부스하고 4주는 보조기 했습니다. 수술 후 3개월째 원래 생활로 환자분은 복귀했고 운동도 하고 수술 전에 있었던 증상도 없어졌습니다. 족근골의 융합이라고 하는 거는 관절이 선천적으로 굳어있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천성 질환이어서 뭔가 잘 안 나을 것 같고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이 환자처럼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상대적으로 간단한 수술로 잘 회복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공의로 수료했습니다. 서울백병원에서 정형외과 교수를 역임했고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동영상은 저의 지식과 환자의 경험을 환자분에게 다른 환자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드리고자 제가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네이버 족보 김지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